너 얼굴이 빨개졌다? 아, 요새 괜히 우울하고 땀이 나서 잠도 못 자. 제가 갱년기인가? 여성 균형이 깨지면 갱년기가 옵니다. 여성 갱년기엔 페라민 Q. 엄마도? 난 여자 아니니? One more battle. Sky Sportive. 공주? 왜 아직도 비싼 세 자리 번호를 쓰시나? 오래된 거니까. 야속한 세월. 세월이 야속해. 요즘은 모두 저렴한 가격에 품질도 우수한 00700 씁니다. 00700으로 바꾸세요. 좋다. 나는 감동적인 한 장면을 위해 10번이고 20번이고 같은 연기를 합니다. 나는 압니다. 조금 더의 차이가 큰 차이라는 것을. Experience more. New SM5. 사람들은 쿡 따로 쇼 따로 생각하죠. 이젠 쿡앤쇼로 핸드폰에서 쿡도 되는 놀라운 세상. 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통신비가 내려간다는 거죠. 쿡했다가 쇼했다가 쿡앤쇼. 공주? 왜 아직도 비싼 세 자리 번호를 쓰시나? 오래된 거니까. 야속한 세월. 세월이 야속해. 요즘은 모두 저렴한 가격에 품질도 우수한 00700 씁니다. 00700으로 바꾸세요. 좋다. 나는 감동적인 작품을 위해 시나리오를 고치고 또 고칩니다. 나는 압니다. 조금 더의 차이가 큰 차이라는 것을. Experience more. New SM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사회를 맡고 있는 UBC의 서영만입니다. 여러분들도 보도를 접해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울산의 진화와 일산항이 국토해양부가 뽑은 마리나항 개발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해양 레포츠 거점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될 텐데요. 오늘은 지역 관계자와 해양 레저 스포츠 전문가를 모시고 진화와 일산이 마리나항으로 거듭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펼쳐져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나와주신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지상업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봉년 울산광역시 정무부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길부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한국요트클럽의 신민보 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기대해왔던 일산 진화 지역이 마리나 개발 대상지로 선정됐다는 소식은 시민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정무부시장, 이 마리나 개발 대상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선 금년도 1월 18일부로 우리 지역에 신청한 2개소가 모두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국 43개 대상지에 포함이 돼서 선도 개발 대상지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마리나항이 지정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해양 레포츠 산업 시대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취미 활동이 선진국형 레저 패턴으로 전환된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해양 레포츠의 국제 동향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 요트 한 척당 국민 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스웨덴이 12명, 미국이 18명, 호주가 25명, 이웃나라 일본은 452명입니다. 우리나라는요, 11,700명으로 순위를 매길 수가 없는 불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GDP가 국가 기준으로 13위이고 국민소득이 해양 레포츠 산업의 진입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2만 불대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 레포츠 산업의 진입이 아주 적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마리나 지정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정부에서 2019년까지 전체 43개소를 개발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국비 지원 등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우리가 민자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민자 유치에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자리에는 마리나항 선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신 울주군의 강길부 의원 나와 계신데요. 감회가 아무래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 정부가 마리나항 개발 계획을 이제 최초로 수립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선 산업의 메카 도시로서 울산이 포함됐다는 데 대해서 큰 이의가 있고,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방구대항하나 고려관광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울산을 앞으로 먹여 살릴 그런 차세대 해양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까지 우리 울산의 도시 이미지가 고급 도시로서 이래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도시 이미지가 문화관광 산업, 해양 레포츠 산업으로서 이렇게 범위가 넓어졌다는 데 또 큰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까지 우리가 조선 산업도 이제까지는 뭐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유조선, LNG선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건조 시장만 그랬는데, 해양 레포츠 요트도 기술 집약형 산업으로서 발전시킬 수 있다는 하나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 교수님, 저희들의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가지고 토론 이제 마리나에 대해서도 생소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또 마리나 또는 마리나항으로도 불리거든요. 마리나항에 대한 의미부터 한번 짚어보죠. 예, 우선 이제 용어가 를 놓고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참 가야 될 길이 멀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역시 오늘 우리가 이제 주제를 하는 것은 해양 스포츠, 다시 말해 해양 체육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대학들이 학과가 설치되기 이전부터 영업을 중심으로 해양 레포츠, 이게 이제 전부 해양 레포츠가 되고, 그게 해양 스포츠가 됐든 해양 레포츠가 마찬가지다. 마리나항이 됐든 마리나가 됐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 마리나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근거지를 통해서 해양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변 천sun 공간을 중심으로 셀크루즈 요트, 모타 요트, 카이트 스핑 등 각종 해양 스포츠를 마음껏 향수할 수 있는 해양 스포츠 근거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두 번째는, 이 마리나에서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서는 집과 같은 안락함과 쾌락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이 레스토랑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쇼핑센터라든지 이런 각종 편의시설을 비롯해서 보트 생산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이런 아이템들을 통해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능 공간이다.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곳은 특히 마리나 산업은 서비스 산업과 또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른바 2.5 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 산업의 특징은 높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고용 없는 성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 나라의 형편에서 보면은 이번에 강길부 의원님에 의해서 울산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 이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고 또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민 복지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놓이는 복지고 또 지역의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기는 우리 강길부 의원님이 고군분투해서 이제 말을 해주었는데 이것은 국가 사업이 아니고 민간 제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늘 나와신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울주군에서 지혜를 모아가지고 사업자들이 정말 울산에 내가 투자하더라도 적자를 보지 않겠구나 하는 안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혜택을 주는 그 점이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인데요. 강 의원님, 굉장히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매력 있는 산업이면 틀림이 없는데, 강 의원님께서 당초에 이게 추진할 때 어떤 의도라든가 배경을 갖고 이렇게 추진하시게 됐습니까? 저는 해양 레포츠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재작년 8월 달에 국토해양부에서 이 마리나항 계획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데 지역에서 마침 그때 진화 강양하고 교량 높이 때문에 그 논란이 있을 때 내가 현지에 와보고
이게 굉장히 좋게, 해양 레포츠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직접 갖고, 제가 부산에 수영만 하고, 통영에 가서 이렇게 현장을 보고 와서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해양부 실무 담당 사무관이나 과장이 직접 우리 지역에 오도록 해서, 5월 달에 있었던 국제 윈드 서핑 대회에 참여해서 그 사람들의 활동 사항도 보게 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이런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도 이제 역시 이제 울산시에서 아까 말씀 있었습니다만 이제 2만 불 정도 가면 해양 레포츠에 대해서 이런 시설 제공하는 게 시에서도 할 일일 것 같기도 한데, 그 어떤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시에서는? 시는 기본적으로 그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 과제,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 또 도시 품격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는 점, 이런 점에 늘 주목을 하고 있고, 마리나 산업이 이러한 것들을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2006년도 세계 요트 레저 산업의 시장 규모를 보면은 전체 470억 불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430억 불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매우 큰 산업이다. 이런 대규모 시장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진출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그 요트 생산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이 전체 시장의 80%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로 프랑스가 5%, 3위 호주가 3%인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0%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정부는 이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2020년에 가면은 약 108만 척 정도 예상되는 시장에서 우리 한 3% 정도까지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도시 울산으로서는 구미가 당기는 그런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아까 강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울산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선진형 산업 구조를 바꿔 나가는데 마리나 산업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그 개인 중심의 각종 레저 문화가 일반적으로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소득 수준이 높아감에 따라서 가족형 중심의 선진형 문화로 바뀌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마리나 산업이야말로 대표적인 그런 측면의 대표적인 산업이라 할 수 있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도시 품격도 함께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강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2008년도에 정부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울주군에서는 2009년부터 용역을 해서 1년간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함께 울주군뿐이 아니고 울주군, 동구, 그리고 관련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사업 계획을 관리를 해왔습니다. 특히 강길비 의원님께서 국통해양위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아주 역점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이 사업을 성공적 유치를 100% 해내셨는데,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큰 기여를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심 회장님, 심 회장님은 부산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지만 또 고향이 또 울산이다 보고, 그리고 또 해외도 아마 여행을 많이 해오셨을 것 같은데, 지금 울산이 어떻게 이게 해양 레포츠 쪽에 마리나 개발에 뛰어들기에 적당한 시기인지, 또 실제 동호인으로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마리나 항에 대해서. 예, 지금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이 잡는 업에서 기르는 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감축 사업을, 국가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촌계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어 균형 발전을 해가 마리나 개발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또 하나를 보고 있고요. 지금 경제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시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진화되고 체험화되고 고금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해가지고 마리나가 개발이 필요하고 또 해양 스포츠 발전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특히 친환경,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43개를 만들었습니다만, 이거 연계해가지고 울산, 진화나 일산이 발빠르게 이
거기에 대응했다는 이 부분도 크게 사주고 싶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울산의 이 공업도시가 이미지가 많이 바뀌리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일반 그 시민들도 이제 그 사진이나 해외 여행을 통해서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정박된 이제 요트라든가 마린항을 많이 보는데 실제 울산 같은 경우에 뭐 진화가 이제 윈드서핑 대회가 열리긴 합니다만 진화 일산이 그런 어떻게 지역적으로 지형적으로 장점이 메리트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충분하게 있습니다. 특히 진화는 뭐 좀 확대해서 하면 세계적인 어떤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 입지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특히 해안강을 끼고 있다는 이 자체가 큰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 교수님께서도 뭐 자주 가보셨을 것 같은데 지 교수님 보시기에 뭐 진화든 일산이든 해외 또는 뭐 부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 꼽을 수 있는 게 돈 주고도 어쩔 수 없는 자연 환경. 그러니까 지금 마리나 개발 경쟁 시대에 진화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타 시도가 자금력으로서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연 환경은 돈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PWA 세계 윈드서핑 협회가 우리 진화의 세계대회를 장소로서 공인을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진화가 세계적인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입증해주는 대회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진화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또 자연 조건 면에서 자연재해를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태풍은 연중 몇 차례 남쪽에서 이렇게 내습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 진화는 아시다시피 지금 그 회해강 하구 쪽에 군립형으로 해서 마리나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입구부가 동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차례 그 내습하게 된 태풍으로부터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전국의 유일한 장소다. 저는 그렇게 일단 평가를 합니다. 다만 장마시에 이제 모래나 각종 이물질이 진입할 수 있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아마 입구를 개폐식으로 여닫이를 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봐져서 저는 뭐 무엇보다도 진화가 대단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토해양부에서는 마리나 위치를 선정하면서 직접 세력권을 50km, 간접 세력권을 100km로 봤습니다. 반경. 저는 그런 연구를 지금껏 이 분야를 연구를 하면서 한 번도 마리나의 시장 간접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이 그렇게 50km, 100km 그렇게 되어 있는 근거는 한 곳에서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봤다면은 세계 5대륙 23개국 138개 마리나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한 프랑스의 연구를 참고를 해보면은 공공 마리나의 경우는 도심부로부터 7, 8km 그리고 사설 마리나는 땅값 때문에 외곽을 나간다 하더라도 한 40km 범위입니다. 그렇다면은 프랑스보다는 우리가 또 세계 선진국보다는 우리나라의 해양 스포츠가 아주 대중화가 덜 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심부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진화는 울산 도심으로부터 승용차로 30분 거리입니다. 이건 적지입니다. 바로 시형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개인 사업자가 경영 수익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볼 때 이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진화는 비교 우위의 위치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 세력권이라는 말씀은 이제 접근성을 고려한 그런 시장성을 얘기합니다. 시장성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부산 수영만 같은 경우에 부시장님 이미 이제 뭐 우리나라 마린항의 효시라고 불릴 정도로 선두주자인데 우리가 이제 후발주자로서 그래도 이렇게 차별화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장점도 살리면서 차별화는 어떻게 해나갈 생각이죠? 매우 적극적인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별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강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적인 경쟁력 우위를 갖추는데 그 뜻이라고 보는데
우선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해약의 경우는 이 하구의 인공 호수형 소위 운하형 마리나를 개발함으로써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윈드서핑의 명소에 우리 설치된다고 하는 그런 이점, 그리고 서생의 그 외성, 간절곶 해맞이 공원, 또 고래 관광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또 역사 문화의 뿌리가 있는 지역에 마리나 항이 조성된다고 하는 점. 그뿐이 아니죠. 자동차, 조선 등 소위 마리나 산업의 연관 산업들이 잘 발달된 배후 도시를 가지고 있고, 인근 지역에, 배후는 물론 인근 지역에도 많은 도시들이 있다고 하는 점이 큰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배후 도시 규모가 비교적 작다. 그리고 소위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다. 이런 점 등인데, 이것은 뭐 관련 항 간의 연계성을 이렇게 제고시킴으로써 커버할 수가 있고, 또한 KTX 역사가 연말에 개통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단점 보완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장단점을 바탕으로 한 세 가지 정도 전략을 우리는 구상하고 있는데, 첫째는 지역의 풍부한 관광 자원과 연계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래, 선사문화, 불교, 그리고 소위 영남 알프스 산악관광, 그리고 산업관광도 매우 중요한 우리 지역의 방문 소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연계 추진함으로써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산업 인프라가 매우 잘 발달된 곳이다. 그래서 레저 산업으로서의 마리나뿐이 아니고 소위 생산 설비 제조업으로서의 마리나도 매우 중요한 소위 종합개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수기에는 마리나만 가지고는 수익을 올릴 수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일대를 종합 레저타운화하는 소위 지역개발 사업과 병행하는 방안이 차별화된 전략으로서 우리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 회장님, 울산시에도 상당한 예리를 갖고 있고, 체내 자연 조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제 시작 단계에서 아무래도 이제 세세한 부분에서 좀 이렇게 보완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동호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부산 요트 마리나가 그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을 하기 위해서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고, 지금 현재로 이 요트장을 이용하는 전문가들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산시 보완도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그 진화 마리나를 이래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마리나라 이라면 마리나 하나 가지고 어떤 시장성이나 경제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리나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 주위에 뭐 여러 가지 편의시설, 컨벤션, 웨딩 이런 어떤 관련 복합 레저 타운으로의 조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을 때 진화도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규모 경제, 그 파이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화 마리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해안강을 이용한 어떤 마리나 리조텔 주거단지, 고급 주거단지, 해양 주거단지, 이게 지금 서양에 나가보면은 그런 어떤 놀 모델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본받아 가지고 또 벤처마킹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진화는 입지적인 조건이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IQ 등 어떤 해외 여행에 도움이 되는 이런 어떤 시설도 같이 갖추면 좋겠다. 어떤 기능을 같이 갖춰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해외 쪽이라 말씀은 이제 일본, 중국, 소련 이런 쪽으로 그 바로 나갈 수 있는 그 입출항이 바로 될 수 있는 항로. 네. 그래서 그 CIQ 세관, 이미그레이션, 검역을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래 되면 상당히 그 외국 배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나, 레저 요트 쪽도 이렇게 왕래가 많은가 보죠? 동남아 지역만 해도? 예, 참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또 부산 쪽은 연간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요트로 지금 어느 정도의 거네까지도 이동이 가능하다? 요트를 가지고 일본까지 시합을 하고, 네. 또 일본 사람 요트를 타고 한국에 쇼핑도 오고 놀러도 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울산시에서는 아마 종합 레저타운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근해 동남아 정도까지 이제 입출항이라든가 고급 주택단지 이런 부분은 아마 생소한 얘기 같은데, 우리 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 나라에 있는 고급 빌딩이나 호텔은
어디 가나 다 체험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요새 우리가 한류가 상당히 지금 인기가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한옥 스타일의 숙박 시설에서 이 사람들이 숙박을 하고 또 거기에서 한식을 먹어보고 한복을 입어보고 하는 이런 다른 것하고 좀 차별이 있는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 수려한 관광 자원과 한테 합친다면은 그것이 상당히 차별화 전략으로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울산은 현재 뭐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31만 정도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수도권과 비교하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윈드서핑 대회도 있고 핀 수영 대회도 장거리 그것도 하고 있고 세계 여자 비치 발리볼 대회도 하고 있는데 좀 이벤트를 해서 큰 규모의 국제 대회를 좀 개최함으로 해서 국내나 국외의 사람들에게 울산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이제 말씀이 우리 강 의원님께서는 한옥에서 좀 스테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리고 우리 회장님께서는 그 마리나항 관계자분들이, 동호인들이 출입국을 좀 편리하게 지역에 살 수 없나? 이런 부분을 물어봤는데 답변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첫 번째로 이제 한옥, 한국 특유의 전통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를 우리가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계획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의 그 진출입이 가능한 소위 CIQ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러한 여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제 개발 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성을 해 나가느냐 하는 건데 우선 정부가 금년도에 그 마리나항 개발에 관한 지원 기준을 현재 검토를 해서 예산 지원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확립이 되면은 이에 따라서 명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이 정부 계획과 연계해서 개발 여건 조성에 착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국비를 강 의원님이 많이 좀 확보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가능한 인프라를 좀 충분히 깔아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자 투자 수요를 좀 줄여준다. 그래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레저뿐이 아니고 생산 설비를 제조하는 마리나 제조 요즘에는 그 상당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엔진 부분에 대한 연구도 이미 한 15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기타 그 선체나 또 돛을 제조하는 업체도 이미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생산 설비 제조 단지를 우리 지정해서 체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됩니다. 배가 없으면 또는 요트 인구가 없으면 마리나항이 무슨 소용이 있겠고 어떤 그 민간 투자자가 참여를 희망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지역적으로 함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트 학교도 개설하고 그리고 기업체에서 요트 선수단도 만들고 그리고 해양 레포츠에 대한 시민 강좌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의 새로운 문화로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미 2만 불 수준의 국가에서 시작되는 레포츠 활동이 바로 요트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선 것이 울산의 여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세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해나가면은 좋은 여건이 조성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부시장님, 이왕 말씀하시는 김에 혹시 이제 일산항하고 진하하고 어떻게 차별화되게 하시는지 아니면 일산 쪽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진화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진화를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일산과 진화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화가 먼저 시작을 하고 있고 또 마리나항 한 개소만이 가지고는 전체 마리나 산업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연계항이 있어야만 마리나항이 발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일산 같은 경우도 매우 좋은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 이제 고래 목장, 고래 체험 단지도 조성이 되고 또
울산 대교가 또 조성이 되는 등 여러 가지 관광의 소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함께 어우러져서 동시에 우리는 개발을 해야 할 걸 추진하고 있고 정부 계획에서도 2019년까지 두 개 항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 교수님, 지금 이제 뭐 부시장님으로부터 이제 울산시가 굉장히 야심차게 산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역 뭐 관광까지 연계해서 굉장히 큰 틀은 이제 얘기를 들으셨는데 그래도 이제 후발주자로서 이제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들이 조언을 많이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뭐 좋은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떤 결국 지금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거점 마리나 혹은 이 43개 마리나항 개발의 계획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걱정이다. 근데 이것은 심의 과정에서 마리나항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신 참여자들도 그렇고 이 용역을 한 용역업체가 저에게 2번 정도 전화만 덜렁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결론을 맺었는데 실제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진화의 경우에 충분한 시장성도 있고 도심에 들어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역인 100척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북권에 배정되어 있는 게 오늘 2019년까지 우리나라의 전체 5,600척 정도가 10m 기준으로 했을 때 보도가 필요한 것으로 용역에서는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경북권에 800척을 배정을 했고 그중에 후포에 300척이고 그리고 진화에 100척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후포는 농어촌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그 해양 스포츠를 즐기겠다고 서울 사람이 오겠습니까? 부산 사람이 가겠습니까? 대구 사람이 가겠습니까? 레저라고 하는 것은 생활권 가까이에 있어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이걸 생각을 해서는 교육이고 병원 같으면 절대성이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아프면 어딘들 안 가겠습니까? 또 좋은 학교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유학까지 갑니다. 그러나 레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활권에 있으면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즐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강 의원님께서 앞으로 조금 더 힘을 쓰시가지고 100척을 300쪽 캐파로 갈 수 있도록 재조정되는 작업을 조금 국토부하고 언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은 곧 조금 전에 우리 부시장님 말씀하셨던 기반시설의 정부에 대한 지원의 예산액을 증액시키는 것하고 맞물려 있는 작업입니다. 100척에는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300척에는 기반시설 어느 정도 이게 대충 정부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앞으로 우리 울산시에서는 이 점에 그걸 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이 마리나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흑자 운영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가올 일을 놓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0년 동안에 사업자들이 그럼 뭘 가지고 경영을 할 것이냐? 그래서 환경상품이 필요합니다. 그 환경상품은 콘도가 되고 레저타운이 되고 롤러코스터 등 다중위락시설을 가지고 평소에 그 경영의 수익에 대한 은행 비용이라든지 금융 비용을 충당해 나가야 됩니다. 10년 동안 버텨야 됩니다. 10년 뒤에는 틀림없이 황금알 낳는 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10년 동안에 어떻게 사업자가 버틸 거냐. 거기에 따르는 그 환경상품들을 어떻게 우리 진화가 차별성을 가지고 면적을 넓혀줄 거냐. 진화는 지금 현재 면적이 3만 평입니다. 부산은 7만 평입니다. 그런데 부산이 스포츠형에서 거점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민간 사업자를 사업을 받았는데 아무도 참여를 안 합니다. 이유인적 육상 면적이 한 4만 평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4만 평에서는 흑자를 내기가 사업자들은 어렵다고 보고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진화는 전체 면적 3만 평 중에서 해상 면적이 2만 2천 평, 그 다음 나머지 7,500평, 그 중에서 편의시설이 1,500평 정도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7만 평에서 5만 평 더 증가한 최소 8만 평은 되어야 7만 평인 부산이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보다는 정도 더 환경상품을 설비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야 사업자들이 매력을 갈 것이다 하는 점을 특별히 제가 강조를 해둡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심 회장님 부산에 뭐 이용을 많이 하시니까 실제 부산 같은 경우 7만 평에 어떤 시설이 있고 어떤 부분이 그래도 부족하고
더 확충돼야 실제 보면 수지가 맞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마리나 시설만 가지고는 어떤 시장성이나 경제성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봐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주위 환경을 만들어 나가면은 상당히 시장성과 경쟁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7만 평 중에서 실제로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 없습니다. 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부산에 가 보면은 그 마리나를 주변에 가지고 아파트 시설이 굉장히 고급 아파트 시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곧 그런 어떤 영향을 받았다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 어떤 시설보다도 상업 내지 놀이시설, 그 다음에 휴양시설 이런 걸 갖추면은 상당히 저는 그 경쟁력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약 10만 해배 정도의 그 허가가 났습니다만은 진화가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옆에 뭐 골프장이나 놀이시설 또 지금 그 요즘 추세가 또 해상 계류보다도 육상 계류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계류가 지금 100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육상 계류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충분하게 저는 또 괜찮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화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기 후포항이 평해와 포항 사이에 있는 그렇습니다. 말이죠. 예. 강 의원님, 지금 아까 우리 지 교수님께서도 100척은 아무래도 이제 뭐 수지 개념에서 곤란하다. 뭐 지원 규모도 그렇고 한 300척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다 말씀하시는데 그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처음에 국토해양부에서 진화항의 경우에 한 4만 평방미터로 논의를 하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10만 평방미터 되었는데 이것은 추후 개발 수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확장할 수 있도록 벌써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여건 조성이나 인프라라든지 사회적 여건만 되면은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외국의 사례에서 이렇게 보면은 구라파 같은 거는 역사적이나 사회적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이거는 해양 레포츠가 생겼거든요. 뭐 법을 만들어서 된 것도 아니고 지절로 이러는데 우리는 좀 그게 다르고 일본의 경우에는 또 개별 수요에 의해서 각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과잉 시설이 돼가지고 유유하다 보니까 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끼리.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 갔을 때 86 아시안 게임 때 금호가 통영에 마리나 시설을 했는데 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난리 때문에 큰일 납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별로 지역적인 균형성도 고려하면서 광역적인 특성에 따라 가지고 이 시설 배치를 한다고 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이런 난립이나 유해시설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정부가 잘 컨트롤 해가면서 집중 지원할 것은 집중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참고로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을 올리면은 결국은 그 마리나 산업은 순수한 마리나 산업은 보트 계류비로서 먹고 사는 산업입니다. 예, 그렇겠죠. 마치 주차장과 똑같죠. 주차장에 좁은 주차장에 공간 면적에 차를 몇십 대 백이 주차를 할 수 없는데 그 주차장이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차장이나 마리나나 규모의 경제의 원칙에 철저히 지배받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100척을 가지고는 영업이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선진국에서 이미 벌써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 300척입니다. 300척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선이다. 그보다는 조금 적으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상품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액세서리를 통해서 영업이익을 올려서 흑자를 내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진화의 경우에는 해상계류장 100척 이것은 문제 있고, 절대로 이건 뭐 영업이익 낼 수 없고, 그 다음 또 육상면적 중에 편의시설 1,500평, 이거 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까 강 의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로서의 이 고유한 특성의 이 풍경을 내놔야 합니다.
마리나 풍기 호주를 가나 미국 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리나에 외국인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적인 이미지를 풍길 수 있는 풍경을 담아낸다는 거. 그건 저로서는 정말 오늘 강의원님께서 그걸 지적해 주셨던 건 정말 존경합니다. 대단히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입니다. 지금 진화항은 지금 부산 수영만보다는 약 한 4배 정도의 그 결량을 할 수 있는 그 회화강 그게 있기 때문에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한 2,000 내지 2,600척을 정박할 수 있는 그 공간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척, 200척 이런 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유부지가 있긴 있나 보죠. 근데 이제 저 부장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대상기를 좀 늘려서 계류비, 즉 주차비를 많이 받아서 기본적으로 뭐 아마 민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되고 아마 개발비가 900억 중에 400억 정도가 민간 유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이 연계가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결국 이 개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자 투자가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미 계셨습니다만 이 계류 시설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종합 개발을 하는 것이 타당한데 작년도에 제가 현장 조사를 두 군데 했습니다. 일본하고 싱가포르 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그 1디그리 15 마리나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마리나인데 그 적도 1도 15분에 있는 그 마리나입니다. 이곳은 분양 초기 단계에서 우리 골프장 회원권 분양하듯이 전체 시설비를 전체를 회수를 했고 20년간 운영비까지 회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 물어봤더니 거기는 마리나 플러스 호텔 플러스 컨벤션 플러스 헬스클럽 플러스 리조텔 플러스 이 같은 복합 상품으로 해서 패키지를 팔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마리나 항이 한 5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나 산업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곳인데 그런 경우에도 이와 같은 패키지 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초기 단계에서 척수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정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도 마리나 관련 정부의 뭐 지정이나 규제가 없어도 현재 마리나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16곳을 개발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역 개발 사업으로서 별도의 정부의 지침 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다만 이제 이번에 정부가 지정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대상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개발을 단계별로 전체 종합 마스터 플랜을 세우되 마리나 척수나 계류시설 같은 경우는 수요를 봐서 단계별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유부지는 우리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보다는 보다 종합적인 그 지역개발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수익을 상시 창출할 수 있는 비수기에 관계없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만 미자 유치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43개가 이제 그좀 개발 대상지로 선정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회화강 다행히 이제 유부지가 있어서 아마 늘려갈 수 있고 정부 지원도 단계적으로 아마 개발을 하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정부 지원이라든가 또 43개가 계속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는지 43개 체제로 계속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경합을 벌여서 탈락할 건 탈락하고 정부 지원이 확대되는 분은 확대되는 건지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국토해양부의 생각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한 4월 달에 마리나 조성에 관한 재정 지원 기준을 마리나 용역이 착수되면은 이거를 1단계, 2단계식으로 나눠가지고 한꺼번에 43개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성공 가능한 곳부터 몇 개씩 이렇게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울산시가 단계적으로 대상 면적도 늘리고 예를 들어서 계류장도 이렇게 크게 확충해 나가는 데는 뭐 정부 허가라든가 지원에서는 큰 문제는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인하가 관계라든지 뭐 공유 수면에 관한 여러 가지 뭐 점 사용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개 다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법제화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진화항이 최근에 와서 이래 보면은 이게 서생에 있다 보니까 원전하고 가까이 있어 가지고 그 원전 혜택을 받아서 국제 규모의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10분 거리네. 또 올 5월이면은 골프장이 또 개정이 됩니다. 10분 거리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전국적인 그 43개 지정된 것 관련해서 동호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조금 이제 우리 문외한들은 좀 많지 않는가? 과당 경쟁이다. 막 이런 쪽으로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뭐 울산에 대한 또 진화에 대한 혜택이 적지 않나 상대적으로 뭐 그런 얘기 있는데 동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43개의 그 마리나가 이번에 발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요트를 직접 활동을 해보면은 이 데이셀링을 할 때 갔다가 돌아오는 셀링 아주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연계해가지고 이어가가지고 또 이제 가가지고 연계해가지고 이래 징검다리식으로 요트 활동을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어떤 활동이 더 시너지 효과를 내고 기분이 더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바다를 쳐다보고 바라만 보는 어떤 그런 바다였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는 달라야 됩니다. 체험하고 도전하는 바다가 돼야 됩니다. 바다가 차세대의 어떤 보고로서 지금 매스컴퓨터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쳐다만 봐가 그 어떤 그 접근성이 있고 거기 개발이 좀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마리나고 그 마리나를 통해서 요트를 타고 바다를 체험하고 바다의 조류나 바람, 파도를 느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산업적으로의 도전도 굉장히 저는 크다고 보고 특히 그 배를 타고 활동하는 그 부분이 협동심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가지고 요트를 했다 하면 굉장히 크게 봐주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그 협동심과 자연과의 대화를, 자연과의 그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게 또 요트잉 활동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도 한 30년을 했습니다만은 저 주위에 또 저 후배들이 요트를 하면서 인간성 댐댐이가 나쁘게 되는 사람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에서는 뭐 요트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 전에 실제 43개가 이렇게 착수 단계에서 좀 많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고 실제 뭐 산업적 측면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동호인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항만법에서도 매 5년마다 개발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적용한 게 이제 1차 그 계획으로서의 중장기 계획으로서 2019년까지의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보면 2015년까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현재 11개소가 운영 중이고 5개소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3개 중에서 16개소는 이미 벌써 개발되었거나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법에 의해서 27개소가 이제 앞으로 더 되고 우리 이제 일산 진화는 그 27개소에 들어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크게 이제 진화가 이제 걱정할 게 없는 게 앞에 있는 그 16개소라고 하는 게 마리나다운 마리나라고 하는 것은 부산 그리고 지금 통영 그리고 그 경기도 요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뭐 몇십 척 말만 마리나일 뿐 그걸 마리나로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울산은 어쨌든 이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선도 산업군에 들어가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고 우선 어쨌든 간에 앞으로 기간은 좀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전문가들의 도움만 받으면은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더건대 우리 울산시의 경우에 산하 단체로 하여금 실시 설계의 용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은 내 사람 아닙니다. 국내에. 그리고 그 사람 역시도 외국의 프랑스나 영국 이미 벌써 한 100수십 년 동안에 시행착오를 겪었던 이 개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와 같이 연결이 돼서 이 연구 용역을 진행하지 않으면은 이 용역은 경기도에서 하는 거나 울산에서 하는 거나 그게 그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께서 차별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별화를 위해서는 이 용역은 저가 입찰 방식이 아니고 학술 용역으로 해서 정말 맡길 사람한테 맡겨서 그 사람이 외국에 검증대가 있는 용역 업체하고 같이 협력이 돼야 제대로 된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안정적이고 이 미래지향적인 마리나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 더불어서 아까 우리 부시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시는 것 중에 제가 추가를 하나 더 드리면
그 마리나라고 하는 것은 집과 같은 안락함과 쾌락함을 만끽하는 곳이다. 그렇게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 인근의 야산을 이용해서 대중 골프장이 패키지로 이게 운영돼야 됩니다. 우리가 밥상에 아무리 맛있는 쌀을 올려놓은들 반찬이 액세서리가 없으면 그 밥을 진수성찬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리나 역시 해양 스포츠도 즐기는 것은 메인 밥에 해당되겠습니다만 그 외 찬에 해당되는 대중 골프장이라든지 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쉽게 이제 제가 설명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아마 매력 있는 뭐 사업이고 산업인 만큼 준비도 아마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은데 우리 부시장님 말씀 듣고 뭐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말씀 듣고 이제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제 관건이 민자유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개발 사업 대부분이 그 레저 스포츠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민자사업 대상이고요. 그래서 민자유치의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가 성패 관건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하면서 전문가들과 만나보니까 지금 마리나 산업을 전문 투자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요만 있으면 언제든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그 준비 상황입니다. 문제는 수요를 여하에 창출하느냐 하는 것이 과제인데 예를 들면 제가 두 군데를 다녀봤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 요트 수가 많아서 항이 좁아서 굉장히 그 혼잡스럽더라고요. 반면에 중국 청도에 가면 마리나 항을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대단하게 만들어 놨는데 요트가 없어요. 요트가 없어 관리 사무실도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트가 보급이 되고 타는 문화가 생겨야만 마리나 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 그 해외에 있는 전문 컨설턴트들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미 국내에 그 사무소를 몇 군데 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이제 지정이 되었으니까 직접 접촉을 해서 여하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걸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인지 방금 지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지 교수님하고 이제 심 회장님께서는 우리 그 자문위원으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그 민자유치의 성공 여건들을 잘 고려해서 성공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 있고 저희는 시에서는 그 별도의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도시공사를 시행 그 주체로 정해서 이와 같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진압뿐이 아니고 그 4개, 3개, 북구, 그다음에 동구, 남구 3개 구를 함께 마리나 관련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네 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좀 더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화와 일산항이 마리나 항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계획 추진으로 새로운 관광 명소이자 해양 스포츠 전진 기지로서의 진화 일산항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